지나치게 냉소적이고 지나치게 불균형적이고 그렇게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전 것도 냉소적으로 그러니까 말씀해 주세요. MBC 총선 개표 방송을 보며 유시민 작가가 유독 힘들어 보인다는 생각을 비단 저뿐만이 아닌 많은 분들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상대 패널의 발언에 너무 힘들어 보이셨는데요. 저 역시 듣는 것이 힘들어 음소거를 할 때가 많았습니다. 추후 개표 방송에서 유시민 작가를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이번 방송을 보며 안 나오실 것 같다는 비관적인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나치게 냉소적이고 지나치게 불균형적이고 지나치게 편파적인 분석입니다. 저는 원래 편파적이에요. 아, 왜? 그렇게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전 것도 냉소적으로 그러니까 말씀해 주세요. 근원쟁은 하지 말자고요. 그러니까 아니 누가 하지 말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근원쟁까지는 할 생각이 없는데 그러니까 양해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도 아주 냉소적으로 그 국민의힘 당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사로 아니 그렇게 저는 보십시오. 냉소적으로 절대 얘기 안 했는데요. 저는 예. 굉장히 따뜻하게 얘기했는데 예. 소통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유시민 작가는 국민의힘에 대해 대통령이 밀어주는 사람이 당대표를 할 것이라 예측하며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미는 사람이 또 당대표 할 거예요. 그 무슨 있던 당대표 쫓아내고 김기현 체제 세웠다가 또 쫓아내고 그다음에 한동훈 체제 세우고 이 과정이 다 윤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전당대회도 그냥 대통령이 민다 이렇게 사인 나가면 그 사람이 당대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그게 무슨 정치적으로 분석하고 비평해야 될 만한 상황이 지금 별로 아닌 것 같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런 거고 대통령이 그렇게 당을 지배하는 방식으로 해가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고 당의 자율성과 자립성을 높이는 쪽으로 누군가 도전하려면 이제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데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압도적으로 많은 지역이 영남이기 때문에 이걸 못 벗어나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그래서 죽을 각오를 하고 덤비지 않고는 못 덤빌 거다 누구든. 그렇게 봐서 그냥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대표 출마하면 되겠죠 뭐. 그냥 저는 그렇게 봐요. 아, 그리고 우리 정치의 최대 비극은 정치적 경쟁자를 범죄자로 규정하고 감옥에 보내려는 대통령이 존재하는 나라라고 말하면서 3년 동안 정치의 전개 과정을 매우 비관적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정치의 최대 비극은 정치적 경쟁자를 범죄자로 규정하고 감옥에 보낸다고 위협하고 실제로 감옥에 보내기 위해서 시도하는 대통령이 있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여기 미국식 민주주의나 유럽식 민주주의는 설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 정치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 매우 비관적으로 봐요. 앞으로 3년 동안. 유시민 작가는 이번 총선 결과가 현실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민심에 대해 국정을 책임지는 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세상을 조금은 바꿀 수 있을 거라 말했습니다. 다만 비관적이라며 비관이 틀렸기를 바란다면서 소감을 마쳤습니다. 저는 이제 이 선거에 몰입하지 않고 비평하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때로는 저도 개인적인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때로는 몰입하는 듯한 상황에 빠지기도 하고 그럼 또 이제 정신 차리고 빠져나오고 늘 이렇게 하면서 이 선거를 봤습니다. 앞으로도 치르게 될 많은 선거 결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이 선거 결과가 현실을 못 바꿀 겁니다. 그러나 이거 제도적으로만 보면 이 결과가 현실을 못 바꾸지만 이 민심에 대해서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어떻게 이 민심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는 이 선거 결과가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바꿀 수는 있습니다. 어느 쪽이 될지 모르는데 저는 비관적인 쪽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의 비관이 틀렸기를 바란다. 이런 마음으로 이번 선거 결과를 본 소감을 요약해 보겠습니다.